하던 것 중에 그 부정 극복에 대한 이야기로 사장님들께 좀 전달을 부탁하셔서 갖고 들어왔고요. 와인 뉴스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저같이 오래된 사업자들도 들을 수밖에 없는 부정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라는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본사 사진이에요. 아, 너무 멋있어요. 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본사는 늘 가슴 뛰게 하고 빨리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유타의 또 가을이 기다려지는 요즘 그런 때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 스폰서님은 조규철 이선혜 사장님이시고요. 네, 다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이. 네, 찍어드리면서 제가 제 스폰서님의 사진을 막 쫓아다니면서 무슨 파파라치도 아니고 찍어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트립 음. 때의 사진이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시스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HSBC 은행을 다녔었고요. 열심히 다녔었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을 안 하셨던 그 세 딸 중에 막내였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음.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막연히 돈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왜 우리 집은 이걸 하려고 하면 못하지? 약간의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성장했던 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다녔고, 은행을 다니면서도 인터넷 쇼핑몰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음. 직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동복 쇼핑몰을 했을 때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음. 그 한경 비즈니스 보이시죠? 거기에도 인터뷰하고 케이블 TV에도 나올 정도로 진짜 열심히 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기사 보셨죠? 시티은행이 한국 시장을 철수했습니다. 음. 이거 전에 10년도 안 된 이야기죠. HSBC가 2013년도에 한국 시장을 접었어요. 근데 저는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 제가 사실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 저에게 다 손가락질을 했었고 모두 다 걱정을 했었고 모두 다 미쳤다고 했었고 이제 그런 시기를 전 지내온 거죠. 근데도 저는 너무나 확신했었어요. 그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저는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난리를 치던 제 동료들이 2013년도에 HSBC 은행이 철수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음. 백수가 됐고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말 그게 망했고 은행 정말 외국계 은행에서 커리어 있게 하다가 저축은행으로 캐피탈로 대부로 이렇게 가는 그들의 모습을 전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들의 선택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결국 결과와 정말 진실은 드러나 있게 돼 있거든요. 힘을 내시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정말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뒤덮고 있죠. 너무나 힘들고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해하고 무서워요. 예측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했다. 요즘 음. 같은 시대에는 정말 안녕하세요? 라는 얘기가 참 걸맞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래요. 저도 가족 있잖아요. 신랑하고 신랑 출근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잘 다녀, 안녕, 막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출근할 때. 근데 요즘에는 꼭 전 출근할 때 잘 다녀와, 저녁에 만나,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안녕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6년도 자료예요. 2016년도에 이미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전 세계 일자리가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접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전 세계 실업자 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리 이것을 다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지금도 코로나 이 시기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까? 진짜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걸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음.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시니까. 그런 데서 네. 사장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의 현타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뉴스킨 사업이 어떻게 쉽나요? 맞아요.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을 결정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현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꿈이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용돈 줄 수 있고 나는 그냥 조금 그냥 편안하고 자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내 가족이 건강하고 근데 그 평범하다라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우리는 이 65세 이 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54%예요. 54%. 이 안에도 지금 많은 사장님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는 다행이 아니겠죠?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은 다행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절반은 나이 65세가 되어서 정부나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좀 주기를 좀 더 챙겨주기를 바라면서 사는 그런 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린 다행이 아니죠.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 사진을 제가 살짝 찍어와 봤어요. 이 할머니들이 지금은 할머니시죠. 힘없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할머니지만 이 할머니라고 조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귀여워요. 나 이렇게 살았다? 나 이랬다? 나 이런 것도 해봤다? 너무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열심히 사셨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뭘까? 인생이 뭘까? 저분들은 당연히 지금 건강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전 절대 싫어요.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그냥 내 가족 곁에 인사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생긴 거답지 않게 아이가 뭐 그렇게 뭐 좀 들어 보이는 쪽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도 토큰을 낸 적이 있어요. 토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전 어쨌든 중학교 때도 토큰을 냈던 사람입니다. 회수권을 못 냈어요. 너무 들어 보여서. 다행히도 저는 35살에 우리 시 이모님을 통해서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물론 1년 동안 완벽하게 도망 다녔어요. 너무 완벽하게. 너무 싫었어요. 은행에 다녔고 연봉도 높았고 괜찮았고 근데 제가 정말 고민했던 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된 화농성 여드름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서도 저희 시어머니가 밤마다 바늘로 째고 여드름을 짜줘야 되는 그런 며느리였었어요. 그러니 어땠을까요? 직장 생활은 해야 되고 완벽하게 커버하는 화장을 했어야 됐겠죠. 뭐 샤넬, 겔랑 이런 화장품으로 정말 덮은 그런 화장을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런 샤넬 막 뽀다고 나잖아요. 그죠? 이러고 들고 다니는 내가 갑자기 우리 이모가 왔는데 180도를 딱 갖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머 저 뭐야 저 저기서 어디 시골댁에서 가져온 것 같은 저 용기는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했겠죠. 그렇게 1년을 정확하게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진짜 은행에서 매일 술을 마셨거든요. 정말 매일 술을 마셨어야 됐어요. 그 남자들을 이겨내려니.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이 진짜 취해서 집에 왔는데 페이스워시가 있었던 거예요. 안방 욕실을 쓰지 못하고 어머니 욕실을 쓰는데 페이스워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는 약간 그때 요구르트 향 같았었거든요. 이 향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느낌은 되게 이상한데 되게 개운한데 이 하고 나서 이 건조함이 쫙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저희 이사님이 43세에 갑자기 잘렸어요. 하루아침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저희 이모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이모, 나 절대 그 사업 안 할 건데 그냥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그냥 들어볼게요. 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정말 잘하셨던 게 있어요. 저희 이모는 그때 당시에도 막 10,000포인트를 쉽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음. 저한테 제품을 주시면서 제품만 팔려고 했다면 아마 저한테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겠죠. 근데 저희 이모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모하고 또 가족분이 또 하고 계셨어요. 야, 우리 스폰서도 백만장자야. 야, 네가 하면 더 빨리 백만장자가 돼. 네가 하면 더 잘할 거야. 이 얘기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뭔데? 도대체 뭔데? 이게 저한테 무의식 중에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35살에 시작한 제 사업이 지금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100살, 120살에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미래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뉴스킨에 가장 감사해요. 그게 정말 음.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부정 극복이라는 표현 참 싫어요. 부정이라는 단어만 얘기를 해도 벌써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말 좀 모르는 사람들의 그 부정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숙명이에요. 그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알게 해야 하고. 근데 이 부정 극복을 그래도 생각하시게 됐다는 건 한 발자국 더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셨다면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실 건데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심슨 가족 만화죠. 어른이 네. 되니까 어렸을 때 보지 않았던 이 심슨 가족 만화의 단어들이 보여요. 여기서도 그런 게 보이죠. 지금부터 네가 무얼 하던지 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너부터 그 말이 너에게 맞는 이야기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네 스스로가 음. 극복하고 해내면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좋은 대사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만화였더라고요. 그때는 좀 약간 유사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엔 참 좋아요. 참 좋은 그런 만화였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그거 다단계잖아요. 너무 네. 많이 들어요. 저는 10년이 넘었는데도 들어요. 아우 그래도 그 무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은행에서 딱 그만두고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지 싸웠죠. 야, 됐거든 막 이러면서 무슨 다단계. 야, 우리 회사는 다단계 아니냐? 너 사장님 얼굴 코빼기나 봤냐? 이러면서 회장 뭐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우리가 다단계야. 그러면서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언니들 다 우리 집이 다단계다 이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냥 누군가 부정의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래,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거 하나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화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단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 괜찮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로 맞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부탁드리는 게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 이랬어. 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음. 이들은 자기네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가 납득이 되더라고.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요. 사실 뉴스킨만큼은 절대 아니겠지만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우리 것만 좋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음.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께 이렇게 더 탁월합니다. 라는 부분을 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정말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비포 애프터 중요하고 하지만 전 이 나노 더 베드를 되게 강조해요. 제 파트너들에게도 정말 이 역사상 나노 오브 더 베드로 뉴스킨을 이긴 회사는 없습니다라는 걸로 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음. 나노 오브 더 베드를 얘기해라. 나노 오브 더 베드를 반드시 얘기해라.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건 좀 많이 좋아졌을 때 사진이라 제가 임상 사진이 없어졌더라고요. 화농성 여드름이 이건 되게 귀엽게 난 거예요. 굉장히 크게 나요. 엄청 아파요.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네 피부나 자라고 소리 되게 많이 들었겠죠. 지금은 적어도 그런 소리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삽니다. 이 사진도 그냥 재밌게 넣어봤어요.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랑 산다는 것은요. 아, 굉장히 참 이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먹이고 지는 살이 안 쪄. 와, 우리 신랑만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쪘어.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족들한테 해서 먹여서 하는 그런 삶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 식사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은행에 다닐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일리로 술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저는 소주를 8병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자존심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모든 남자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걔네들을 다 보내놓고 질질질질 기어서 집에 와서 다음날 어김없이 딱 7시 40분에 출근해 있어야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간과 제 혈관과 혈액과 신장과 얼마나 망가져 있었을까요? 정말 심각했었죠. 저는 얼굴이 그냥 새까맸었어요. 늘 새까맸었어요. 저희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얘기하는 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뻐졌어. 뉴스킨 하더니 이래요. 그래서 그래? 이뻐졌어? 제가 막 이래요. 옛날에는 장비 같았어. 맞아. 삼국지 장비. 네, 그랬다라고 저한테 맨날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던 몸이 2016년도였죠. 저희가 티알라이트 챌린지가 시작된 때가 그때 제대로 다시 시작하면서 몸에 정말 제대로 빼도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그냥 자신 있게 양자를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더 건강해 보여요. 제가 더 건강해 보여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건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딱 보여주고 나서는 그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뉴스킨의 힘이 아닐까. 뉴스킨 파마넥스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 어떤 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주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회사야. 그렇게 튼튼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켜주고 있는 회사. 뭐 5A1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 회사를 지켜주고 우리들을 지켜주고 있는 회사라면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받는 그런 회사다. 라는 얘기를 그냥 아이 메시지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자료들은 그냥 일단 넣어봤어요. 왜 넣었냐면 회사에서는 너무나 좋은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너무 좋은 자료를 매번 보내주고 있죠. 사람들의 인식객이라는 것은 내 얘기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것을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가 타이밍이 될 때까지 나는 그냥 정말로 소식 전하기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좋은 자료들을 이미 주고 있는 회사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하면 팔수록 정말 감동인 그런 회사니까 이런 본사의 자료들을 정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 강의 때도 항상 이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정상들이 노력을 할까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는 이분들,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분이 아마존이죠. 뭐 제프 베이존스? 네, 맞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네요.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렵게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그 분을 이분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트루먼 헌트 사장님이. 이게 정말 그냥 간단히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자부심이 사장님들 가슴속에 진짜 떨림으로 있으셔야 돼요. 이 회사가 그냥 그저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입증된 회사야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계속 무의식 쪽에 넣어주시는 일, 그 일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부정이라는 걸 나한테 말린다, 반대한다라는 것들은 나를 사랑해서기 때문이에요. 나를 진짜 걱정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거든요. 얘기하세요. 나를 정말 걱정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아. 근데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이 옳을 거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는 간단한 거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너무 후발주자 아닐까? 그리고 왕왕 지금도 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이걸 고수하는 분들이 있죠. 이 지금 시작해야 당신이 원종소 사장님이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진짜 많죠. 근데 보상을 그냥 사장님들이 이해하신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의 보상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시작돼요. 나를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 내 주변에 분명히 피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의 건강, 빼도, 수입, 기부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돕는 일이다. 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중에 누구라도 정말 나도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충실히 도와주는 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나로부터 6대, 당신은 당신으로부터 6대까지의 평생 로열티를 받게 되는 일. 근데 음, 저는 보상 풀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로부터 6대. 당신은 당신으로부터 6대. 내가 받을 수 없는 구간에 당신이 만약에 원정서 사장님이나 원정탁 사장님 같은 리더분을 모셔온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한순간에 나의 커미션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회사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기회의 보상입니다. 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해요.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뉴스킨 하는 사람이 이미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 그중에 작은 글씨긴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31만 명입니다. 회원이. 회원이. 그중에 이 옆에 있는 숫자는 10,000원이라도 받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10,000원이라도 받는 사람들. 이 숫자를 보시면요.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회사라는 게 그대로 보여져요. 요즘에요. 당신 이 제품 어때? 너무 좋죠. 이 제품 반드시 써야 돼요. 당신 300만 원 가져오세요. 그리고 당신처럼 3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반품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최근에 진짜 최근에 제 그 매니아 소비자 중에 한 명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결국은 그 소비자가 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신랑이 이혼하자라는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음, 정말 그 지방에 있는 인으로 시작되는 거기에 가면서 반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들 숫자, 소비자들의 숫자 너무 중요해요. 뉴스키는 사업자보다 소비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굉장한 건강한 회사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음, 회사에 100만 장자가 몇 명이고 2천만 장자가 몇 명이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란 얘기예요. 소비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저도 되게 처음에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의 얘기예요. 어떤 애기 엄마였죠. 좀 가난했었죠. 가난했었고 아기를 이제 어렵게 신랑을 늦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이제 8월 말에 나왔어요.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는데 이 만삭의 임산부가 미치겠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니 주변 사람들을 다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 제품 너무 좋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녔대요. 그러더니 이런 커미션을 받더라고요. 뉴스킨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8월 말에 아기를 낳고 제가 물론 10월에 이걸 캡처해서 했지만 10월도 자기 몫을 다 했거든요. 뉴스킨이 돈이 안 된다는 소리를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친구, 이 파트너의 그 간절함은 이거였어요.
우리 엄마 진짜 영양제라는 거 한번 먹여보고 싶어요. 우리 애기 나오는데 유모차 좀 좋은 거 사주고 싶어요. 우리 신랑 너무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데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대요. 이런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요? 뉴스키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돈이 된다라는 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회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피해 사례보다 좋은 사례가 더 많던데요. 그래서 임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언니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언니한테 딱 가서 15일 만에 180도와 갈바닉을 통해서 얼굴이 이렇게 얼굴 결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TR9T를 통해서 이렇게 몸이 주는 걸 보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 사진을 일부러 거꾸로 놨어요. 비포, 애프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평생 일하시던 분이 일을 안 하시게 되니까 우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셨던 분이 엄마 얼굴이 이렇게 바뀌니까 웃더라고요. 정말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쁘고 싶구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도 했었고요. 여잔데 왜 나이가 먹으면서 여자가 여자 같지 않고 남자같이 보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일. 아우. 아토피 아이 너무 심했죠? 이 아이가 저희 아파트 밑에 7층에 살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 아이가 탔었음을 알아요. 그 피고오름 냄새 때문에. 예. 피고오름이 그 면 티셔츠에 다 묻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아토피 아이였는데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토피 엄마들은요. 아토피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그냥 스스로 죄인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마음을. 근데 이 엄마한테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나 한 번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이 전부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가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좋아지고 나서 계속 좋아지지만은 않나요. 다시 이렇게. 하지만 그 굴곡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음. 돌잔치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아이가 이렇게 발톱도 스스로 깎죠. 너무나 이쁘고 건강해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다 라는 것에 우리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피부를 고민했던 친구가 이뻐지고 자기 사진을 찍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쵸? 음. 나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다니면서 스스로 너무나 좋아하고 피부에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을 건드려주고 딸이 엄마의 얼굴을 바꿔주고 싶고 친구의 얼굴을 바꿔주고 싶고 이모가 조카의 얼굴을 바꿔주고 싶고 딸이 아빠의 머리를 고쳐주고 싶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음.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빼독, 몸에 독을 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많은 제품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심각한 몸이었었죠. 근데 몸이 바뀌면서 정말 말도 수줍어서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가 셋이 있으신데 수줍어서 말도 못하시던 분이 이런 것들을 막 예. 저희가 그 사진 인증샷 이런 거 있잖아요.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막 이런 거 해놓고는 TR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33 안하고동창회 33 해시고동창회 막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 부부가 이렇게 즐기시니 아이들 셋이 어떻게 리크루팅이 안 될까요? 우리는 보여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영화 촬영 감독님이세요. 영화 촬영 감독님인데 와이프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미용실을 이제 접고 뉴스킨 사업을 전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동참하셨죠. 그렇게 되면서 직급을 가시고 정말 많은 팀을 모시고 있는 그런 팀장이 또 되시기도 했죠. 이런 일들 저희는 보여주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싸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비누 한 장에 그 가격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동감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 내가 느꼈던 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품도 그 가격에 썼었잖아요. 그쵸. 알고 나니 다시 못 쓰겠죠. 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공감했던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내 생각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요 사진은 보여드리는 게 제가 좀 친근한 제가 정말 너무나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이 딸기청을 맛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딸기청을 준비하는데 딸기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음. 그냥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막 농약 친 그 딸기를 사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주려니까. 그래서 정말 막 검색하고 검색해서 물론 유기농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최대한 정말 그거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 그 딸기를 얻어서 이렇게 딸기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 청소기도 전 얘가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요즘에. 지가 딱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가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어머니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작은 돈이지만 내가 가치 있게 쓰는 돈이 가치가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저도요. 처음에 은행 나올 때 너무나 많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조차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한 명. 내가 그 한 명한테 얼마나 정성이었는지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언니, 제가 있고 저희 언니가 그렇게 비포 애프터가 되면서 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야, 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챌린지가 들어가면서 챌린지에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고 자기의 언니, 미술 선생님이었던 언니한테 전달을 해요. 그 음. 언니가 같이 동료 선생님한테 또 전달을 하고 저는 우리 언니만 알았잖아요. 그쵸? 여기도 제 중마고 친구예요. 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병원 원장님을 통해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오셨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아까 영화 촬영 감독님을 알게 되고 이분이 너무 이 사업이 빅 비즈니스다 보니까 동생한테 얘기하고 동생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까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의 그 새 아이가 사업 강의를 듣고 있고 엄마가 딸에게 전달하고 싶고 이게 진짜 뉴스킨 사업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돼. 이 사업은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많은 음. 시스템에서 정말 즐길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시스템에 내가 충실히 정성껏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아, 바쁜 시간은 죽어야 없어져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바쁜 시간은 없어.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저도 은행 다닐 때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술 먹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은행에 다닐 때 사업 설명을 딱 듣고 2달 동안 투잡을 했거든요. 2달 딱 투잡하고 나서 바로 2달 만에 그만뒀어요. 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겠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데 그 2달 동안에 정말 많은 책을 읽었었죠.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예요. 부자사전이라는 만화책인데요. 음. 여기에도 그 부자들의 약간의 습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습관이래요. 습관. 제일 먼저 나의 틀을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틀을 점검해보고 그 틀이 내가 나중에 정말 살고 싶은 삶, 음. 내가 노후에 이루고 싶은 삶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그냥 그거 하세요. 모두가 다 뉴스킨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 누군가는 헤어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요. 그 일이 그런 일이라면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 몸을 옮겨 놓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파이프라인의 우화 저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노동과 내 시간과 내 노동을 투자해야만
버는 돈이 아닌 진짜로 내가 일을 그만두어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수입, 시스템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고요.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진실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데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근데 저도 제 파트너들을 보면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도대체 데몬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데몬을 하거나 한 거와 안 한 거와의 차이를 전 분명히 알거든요. 이걸 다 보여주면서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않아요. 다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첫 과정을 왜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 데몬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 내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달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우린 배웠거든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사장님들 아니겠지만 제 파트너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관리겠죠.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월요일도 지금 사실은 이 시간에 11시에 강의하시고 나서 월요일 오전이 훅 가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점심시간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스폰서님과 분명히 미팅을 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셀 미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반드시 제가 제일 안타까운 파트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한테 전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당신의 패를 까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패를 까지 않으면 난 당신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꼭 제 파트너들 중에서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시래 저한테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스폰서님 뭐 저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뭐 하는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해요. 이게 뭘까? 스폰서의 경험치 거기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스폰서의 모든 것들을 잡고 내 패를 분명히 까야 된다는 얘기를 사장님들하고 공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규 회원이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리자라는 파트너는 아닌데 그걸 캡처했어요. 작지만 신규 회원이 얼마큼인지, 신규 ARO가 몇 명인지, ROI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매주 체크해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ARO가 좀 있다는 건방짐이겠죠. 신규 ARO 숫자가 아주 턱없어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앞서 신규 회원이 없다라는 건 이 친구는 진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규 ROI가 없어. 사장님들이 스폰서가 되실 수도 있고요. 사장님들이 파트너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긴 안목을 가지고 이걸 반드시 보고 분석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2021년은 진짜 변화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내 방식이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남들은 다 성장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미쳐 있어요, 지금. 신규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신규로 ARO를 하고 있는지, ROI를 넣고 있는지 그것을 꼭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시고요. 경청하시고. 스답창이라는 건 저희 조기철 스폰서님이 되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누구나 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 답을 주려고 하지 마.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바인더를 펼치시고 지난주에 미달성했던 내용을 반드시 반성하시고 재실행 계획을 적어 넣으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라면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30% 정도의 딱 이것만이라고 하는 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셀 미팅이 매주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제 팀에 요즘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하는 거 못해요.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허혜한 사장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 신은희 사장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 신은희 사장님이 보시기에 허혜한 사장님이 또 뭐 안 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위해 뭘 기여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리더신 거예요. 내 진도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이 얘기에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예, 맞아요. 그런 파트너들 저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파트너 중에 이 파트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랑 되게 아까 오래됐다는 그 중마고 친구죠. 이 친구인데, 그냥 뭐 청평의 그 푸티프랑스 옆에 쪽에 이런 땅과 건물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여기에 이제 신랑이 연구원이었는데 폐가 너무 안 좋아져서 카페를 차려줬었죠. 이 친구가. 뉴스킨으로 돈을 좀 버니까. 카페를 차려주면서 신랑이 그냥 퇴직하고 그냥 정원 가꿔 이렇게 삶을 만들어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얘기는 그렇지만 최초의 뉴스킨을 접했을 때의 그 얘기는 아주 대단치도 않았죠. 신랑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되게 현명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이 때문에 못해, 신랑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친구는 그걸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하윤아, 나는 신랑이 너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 출근한 그 사이에 잠깐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돼. 신랑이 잠들고 나서 잠깐 30분 정도 콜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반대의 이유가 반대가 아니라 극복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난 이렇게 해보려고 해 하면서 동네의 주변의 병원들을 다 서칭하는 거예요. 주소와 원장님의 성함을 알아내고 그분들한테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속 편지를 썼어요. 전 뉴스킨 사업자 누구고요. 뭐가 어떻고요. 전 원장님한테 이런 걸 전달하고 싶고요. 이걸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그 원장님들이 보기에 독특한 애거든. 무슨 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얘는 뭐지? 편지를 그것도 손편지로. 그러니 원장님들 중에 만나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을 난 찾아야 돼. 이러면서 했던 시작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아까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했다는 그분을 통해서 사업이 엄청 커지고 그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사업자가 되면서 밑에 엄청 큰 팀이 형성된 거예요. 누군가는 반대의 이유가 안 할 이유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그건 그저 극복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만한 돈이 없어요. 돈을 가져오시라고 저희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어차피 쓰시잖아요. 2080 치약을 쓰실 거고 퍼펙트 세제를 쓰실 거고 무슨 치약을 쓰실 거고 칫솔을 쓰실 거고 무슨 샴푸를 쓰실 거고 그 흩어져 있던 모든 브랜드를 어차피 쓰시잖아요. 뉴스킨으로 한번 브랜드를 통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작은 생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신랑은 아직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 일을 너무 재미있게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강남의 학동사거리인가 우연찮게도 허벌라이프 본사 건물이죠. 여기를 지었어요. 어, 이게 지으려니까 땅값이 50억이고요. 건축비가 200억이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들였는데 월 2억 나와요. 2억. 월 2억. 누군가는 월 2억 나오니까 좋겠다 하겠죠. 하지만 보수는 또 얼마나 많고 신경 쓸 건 또 얼마나 많고 요즘처럼 코로나다 이러면 건물주들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물론 이 가문은 강남의 유명한 백씨 가문이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기는 하지만 정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걸 휘둘렀죠. 근데 우리가 그 작은 돈, 우린 정말 100만 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면 우린 정말 어디 변두리 아파트 2억 5천, 오피스텔 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 100만 원, 그리고 그 2억 5천, 그걸 모아서 하는 게 빠를까요?
내가 정말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 게 빠를까요? 전 이 후자에다 건 거예요. 제 인생을. 이게 훨씬 빠르다라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혈액형이 RH-예요. RH-여서 좀 특이 혈액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사실 못 낳는다라는 공포로 살았었어요. 청소년기에. 근데 다행히도 큰 아이를 하나 얻었죠. 매우 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입양, 아이들, 이런 관련한 일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저희 팀과 함께 입양, 성가정 입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뉴스킨을 통해서 그냥 돈을 벌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 인생이 참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꿈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린 잘 준비할 수 있다. 그 첫 시작이 정말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꿈꿔보는 거. 그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죠.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렵지만 그래도 우린 그걸 뉴스킨 비즈니스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렇게 엇갈렸죠. 정말 잘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 온라인 시대, 언택트 시대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았고요. 여전히 오프라인, 여전히 빌딩, 부동산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루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는 뉴스키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품절이 좀 많아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왜 품절이 많을까? 그걸 똑같은 품절의 얘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사실 왜 이렇게 품절이 돼? 라고 짜증을 냈었어요. 근데 그게 리더의 한마디에 부끄럽더라고요. 왜 품절이 많을까? 그만큼 매출이 많다는 얘기야. 이 회사는 6개월 정도의 앞을 두고 포캐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미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매출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전 이런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순간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조기철 스폰서님은 이 백족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세요. 백족보, 100명의 족보를 적어라. 명단만이 살 길이다. 명단을 가지고 이 사업 플로우 차트에 그대로 대입해보는 거예요. 명단이 있어. 약속을 정해. 방문을 해. 방문이 안 돼? 다시 명단 보면 약속 다시 시도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 안 돼? 다시 해. 그러니까 데몬 됐어? 데몬했어? 제품이 들어가서 제품이 안 들어가서 다시 처음으로 가. 약속 정해. 이 정말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 현명한 거예요. 이 사업 플로우 차트에 그냥 나는 대입만 하고 하면 돼. 여기에 감정 빼고 못 빼고 다 빼면 쉬운 일이었었던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니까 다시 못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저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타이밍이 안 된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100명의 족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만나기 시작했고 그때 이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던 그 사람들이 김미경의 얼굴이 담긴 이 책을 가지고 가니까 얘기를 들어요. 음.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으로 표현을 좀 해놨고 견출지로 이분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한번 이걸 같이 볼까요? 라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2, 3년 간격으로 계속 인류를 덮칠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와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설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주거나 정 안 되면 정부가 대책을 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머리로는 변화의 진폭을 이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망설이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바뀐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리부트해야 돼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신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기에 이제 우리는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보는 겁니다. 나와 세상의 변화를 반드시 분석해야 되고 내가 살고 싶은 꿈을 그 안에 대입해보고 그 신호를 정하셔야 돼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 3단 전단지를 꺼냅니다. 이것도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전 면접을 봐요. 이 부분을 펼쳐놓고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당신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뤄놓고 싶은 거 딱 세 가지만 뽑아보실래요? 라고 딱 얘기하고 전 막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표시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세 가지를 표시하면 아, 뭐를 고르셨네요. 와, 멋지시네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걸 위해서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누구님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 이 사람을 면접하고 이 사람의 이 의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제는 10년 정도 넘게 사업을 하니까 좀 못돼졌어요. 아무나한테 이 사업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나 와서 이 사업을 망쳐놓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입에서 뉴스킨이 나오는 거 너무너무나 싫어. 약간 이런 못된 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 삶에 의욕적이고 자기 삶에 책임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죽고 싶은 어떤 그런 때 대부분 다 80을 얘기하죠. 근데 전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정말 너무 이뻐 지금처럼 아이들도 너무 잘해. 주변에서 다 날 너무 좋아해. 때때마다 가고 싶은 아직 그런 버킷리스트,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 여행지가 있어. 그래도 80세에 죽고 싶으실까요? 그럼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걸 한번 만들어 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3단 전단지를 전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이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기존에 살았던 삶으로 이쪽으로 절대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오늘은 안 나갈 거니까 양치하지 말자. 오늘은 머리 감지 말자. 한 일주일 감지 말까? 샴푸도 좀 아낄 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써야 되는 생필품이라는 것은 있고 그것에 브랜드 체인지를 해주는 일. 그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뉴스킨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뉴스킨은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시키고 줌을 전 그 자리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다음 약속이겠죠. 스폰서님 티업을 다 하고 나서 만나고 싶게끔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라이언라인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자가 왔을 때 절대 혼자서 자기 명단을 연습장으로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것에 저희는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명단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합니다. 왜? 전 당연히 이 사람이 저에게 소중한 빅 라인이길 바라지만 그 다음 진짜 리더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광속레그를 형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고 명단을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인더에 그걸 입히고 반드시 신규 구매 회원이 몇 명 있었는지, STP를 난 몇 명에게 했는지, 이번 주에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군지 그것을 다 적고 나서 스폰서님과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누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겁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 데모를 가르치시고 STP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관점 공유를 하면서 목표를 작은 목표들을 작고 자주 이뤄나가는 것들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행복하자고 뉴스킨 시작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너무나 전투 같고 매일매일이 너무나 전쟁 같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나를 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제 가족이 저한테는 이제 Y죠. 이 가족들.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일단 너무 안 좋으시고요. 좀 괴팍한 신랑을 만나신 거죠. 저희 시아버지가 문제가 많으셨고 그 시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정말 몸이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좀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꿈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저희 신랑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를 세 군데를 붙었는데 다 못 갔어요. 등록금을 또 갚고 예. 저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 세 명의 가족을 전 끝까지 웃게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사진을 전 제가 좀 나태해질 때 보거든요. 내가 맞은 화살보다 내 새끼한테 막아주지 못한 이 한 개의 화살. 이게 정말 죽기보다 힘든 거거든요. 이 죽기보다 힘든 것을 내가 나 하나의 선택과 나 하나의 집중으로 난 지켜낼 수 있잖아요. 우린 그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시간 20분을 진통했고 딱 나와서 내 가슴에 딱 앉는 순간 정말 맹세했었거든요. 모든 걸 다 해줄게. 근데 은행에 다니면서 사실 그거 약속을 못 지켰었어요, 많이. 너무나 미안했었지만 지금은 뉴스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아빠한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우리 신랑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난 딱 우리 아빠 반대로만 살 거야. 우리 아빠 딱 반대로만 살 거야.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준 제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지금 이제 중3이 되었죠. 다 큰 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서슴지 않게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그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일이에요. 요거는 저희 본사에서 보내준 석세스 트립이었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홍콩 마카오 여기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신랑하고 석세스 트립 가가지고 똑같은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사진을 똑같은 포즈를 하고 찍어서 아이한테 보내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멋있대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멋있다. 그리고 고맙대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희 신랑 너무나 힘든 청소년기와 그런 청년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보내준 하와이, 싱가포르, 홍콩 다 가면서 이렇게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한 달에 1억을 벌고 2억을 벌고 뭐 얼마를 벌고 이거의 가치보다 전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스폰서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 갈 수 있다라는 희망. 그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그 순서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작년 3월 20일이었죠. 그냥 불현듯 난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온전히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그때 코로나 덕분에 정말 저의 어떤 루틴을 잡았던 것 같고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제 팀원들과 또 제 아이가 아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했고 이렇게 평생 친구들과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인생은 곱셈이라 어떤 찬스가 와도 내가 0이면 아무런 의미가 진짜 없대요, 사장님들.
제가 어찌 보면 주제넘게 지금 사장님네 그 그룹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너무나 좋고요. 이 자리가